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7강 공학수학 1부터 따지면 27강이고요. 벡터 스페이스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6.8이고요. 제목은 벡터 공간. 우리가 벌써 사실은 배웠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제너럴라이즈 하는 컨셉만 하나 배울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트레디셔널한 데피니션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정의들은, 예를 들면 A,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게 뭐 Rn에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벡터 스페이스 V는 C1A 플러스 뭐 C2B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벡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수배를 해가지고 서로 더하고 뭐 C1, C2는 예를 들면 리얼 넘버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요 A하고 B를 우리가 기저 벡터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조금만 더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봅시다. 좀 더 일반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벡터의 일반화예요. 뭐 아주 깊이 하진 않겠지만 어떤 벡터 스페이스 V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어떤 종류의 엔티티든지 간에, 이게 뭐 함수든지 뭐 행렬이든지 뭐든지 간에 X하고 Y 두 개를 예를 들어서 V에서 이렇게 뽑았는데, 예를 들면 X하고 Y가 V 안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두 개를 더했더니 V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수배를 했더니 V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닫혀 있다 이런 얘기겠죠. closed under the addition, 더하는 거하고 and scalar multiplication, 상수를 더하는 거에 닫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이 V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럴 때 우리가 V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is a vector space.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럼 결국은 덧셈과 그 상수의 곱에 닫혀 있다는 거죠. 뭐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 말은 우리가 요 두 개의 말은 이거는 이제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요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cy가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수를 곱해도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더해도 닫혀 있다는 말은 여기다 상수배,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을까요? C1x 플러스 C2y 이런 거하고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수가 음수이면은 더하기 빼기 다 되는 거죠. 뭐 2배하고 마이너스 3배 가지고 서로 더한다든가. 하여튼 내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 두 개의 엔트리를 뽑아 가지고 그거를 더해도 그 안에 들어가고 상수배를 해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말은 이렇게 돼도 벡터 스페이스 V에 들어가면 그게 그냥 벡터 스페이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실수의 집합 어떤가요? 예, 벡터 스페이스죠.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왜냐면 저걸 다 만족하잖아. 그죠?
그리고 dimension of vector space는 얼마겠어요? 이때는 1차원이죠. 1차원. 왜냐면 이거 실수 집합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벡터 스페이스 V가 앞에 썼던 것처럼 어떤 C1에 A에 C2에 B 이런 형태로 놔도 내가 이 안에 있는 어떤 엔트리를 곱하든지 간에 이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C1, C2는 R에 들어가고 리얼이고, 그럼 얘는 벡터 스페이스죠. 얘도 맞죠? 내가 요 얘를 만족하는 공간상 얘를 만족하는 어떤 걸 뽑든지 간에 그거를 더해도 요 벡터 안에 요 V 안에 들어가고요. 여기다 상수배를 해도 V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이때는 디멘션이 얼마겠어요? 디멘션 오브 벡터 스페이스 V는 2가 되겠죠. 2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x2 행렬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거는 뒤로 넘길까? 너무 좁아 보이는데, 예, 그러면 세 번째, 예를 들면 matrix in R 2x2 2x2 matrix 예를 들면 ABCD.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이루어진 이게 당연히 ABCD는 예를 들어서 리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인가요? 예, 이거 벡터 스페이스죠. 여기다 상수배를 해도 역시 이것끼리 엔트리 4개짜리를 서로 더하고 요 4개짜리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서로 더해도 R 2x2 그러니까 2x2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벡터 스페이스인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그럼 요거 디멘션 어떻게 될까요? 역시 디멘션 오브 벡터 스페이스는 4죠. 4. 왜 4냐면 예를 들면 일종의 우리가 베이스 벡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기저 벡터 같은 걸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는데요? 1, 0, 0, 1, 0, 0, 1, 0, 0 이런 식으로 0, 1, 0, 0 이렇게 0, 0, 0,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상수배를 여기 있던 것들에다 상수배를 우리가 함으로써 어떤 컴포넌트는 다 만들 수 있고 4개 있으니까 디멘션이 4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의 정의된 함수. 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 이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얘도 벡터 스페이스 V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 많죠. 뭐 이런 함수도 있고, 뭐 이런 함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함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상수를 여기다가 이 함수하고 요 함수를 더한다고 해서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수배를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예를 들어 상수배를 해서 이만큼 됐다고 해도 0에서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벡터 스페이스예요. 자, 근데 이때는 얘 디멘션 얼마일까요? 디멘션 오브 벡터 스페이스는 얼마일까요? 감이 잘 안 오죠? 무한대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함수는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퓨리어 시리즈를 배운다든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벡터 스페이스고 디멘션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기가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 그래서 이거를 노음드 벡터 스페이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크기가 정의된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크기가 정의됐다는 말은 이제 크기가 정의되려면 뭐가 정의가 돼야 돼요? 크기는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정의되죠. 그렇죠?
크기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됩니다. inner product of inner product of 뭐겠어요? 어, 벡터.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정의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노음이 정의가 되면 이제 드디어 그 크기가 정의되고 각도도 정의하고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죠. 그 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크기를 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그 우리가 화살표로 된 벡터의 크기는 보통 매그니튜드라고 많이들 하죠. 이거를 우리가 A의 크기 이거 매그니튜드라고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의 크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함수 아까 뭐 f of x가 이제 x는 뭐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의 함수의 크기는 매그니튜드라고 잘 안 하고요. 이거는 놈이라고 불러요. 놈, 놈.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to 놈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컴포넌트들을 제곱한 걸로 나타냈었죠. 그렇죠? 이 크기라는 거는 그리고 인너 프로덕트는 크기라는 건 또 뭘 만족해야 돼요? 코시 시바르치 이거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크기가 정의됐다는 건 내적이 정의된 공스페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앞에 이그젠플에 보면 뭐 숫자는 너무나 당연하고 숫자는 그냥 절대치가 크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 절대치가 크기가 될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생긴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각 컴포넌트의 제곱을 해가지고 구하는 거. 그 크기, 벡터의 크기 잘 알죠. 자, 행렬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함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fx라고 쓸까? 그래서 그 얘기만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 내가 이만큼 공간을 남겨놓고 저기다 썼네? 요거 다시 긁어가지고 좀 밑에다 붙이겠습니다. 이런 오래두기 이렇게 공간을 많이 남겨놓고서 이렇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행렬 첫 번째 거 행렬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는요 우리가 인뭐 R 뭐 3x3, 2x2 뭐 뭐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2x2로 합시다. 그냥 귀찮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크기는 우리가 행렬의 크기는 보통 이렇게 뭐 행렬 A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R2x2라고 하면 행렬 A의 크기는 보통 이렇게 쓰면 우리가 디터미넌트거든요. 우리 학년식 배웠잖아. 그러니까 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줄을 보통 써요. 이걸 norm of A 이렇게 보면 돼요. 행렬의 크기. 뭐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traditionally 뭘로 정의하냐면 2분의 1에 A하고 이 A의 더블 더 프로덕트인데 이거 텐서라고 쓰긴 좀 어렵고 컴포넌트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A의 IJ 같은 컴포넌트끼리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긁어가지고 잠깐만 이쪽으로 당깁시다. 서메이션 i는 1부터 2까지 서메이션 j는 1부터 2까지 요거를 aij 사실은 이거를 aij 제곱이라고 쓰면 더 낫죠. 더 낫겠네. 이렇게 쓰면 제곱 그거의 스퀘어 루트로 정의합니다. 좀 이상하죠. 2분의 1이 왜 붙었는지도 일단은 감이 잘 안 오죠. 요거는 2분의 1을 왜 넣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2분의 1을 넣은 게
이게 이게 스트레스 응력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응력을 또 행렬이니까 거기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2분의 1을 넣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아마 세컨 인베리언트 때문일 거예요. 거기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다 제곱해 가지고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크기가 돼요. 이거 코시시버리치 이니퀄리티 만족. 실제로 행렬의 크기 이렇게 정의하고요. 여러분들이 응력을 배우면 응력도 행렬이잖아. 행렬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응력의 크기가 얼마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식의 행렬의 크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행렬의 크기로 사용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컨 인베리언트로 불러요. 이 i는 i가 아니라 2입니다. 2. 요거 2라는 뜻이에요. 2.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세컨드 인베리언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메이트릭스. 사실은 메이트릭스에 대해서는 보통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텐서라고 하죠. 근데 인베리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인베리언트 하나 배웠죠. 뭐였어요? 디터미넌트가 인베리언트였잖아.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코디닛이 달라지면 내가 바라보는 좌표의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어떤 스트레스든 뭐든지 간에 물리량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이 좌표에서 바라보면 컴포넌트가 어떻게 나오고 또 저 좌표에서 바라보면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런데 좌표기를 바꾸면 컴포넌트가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물리량처럼 보이지만 바뀌지 않는 양들이 존재한다. 좌표기를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 양이 존재한다. 그거는 각 컴포넌트를 제곱해 가지고 여기서 보인 것처럼 2분의 1을 사실은 뭐 제곱해 가지고 더한 값은 바뀌잖아요. 뭐 2분의 1은 뭐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니까 요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EX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를까봐 A는 예를 들어서 A11, A12, A12, A22 이렇게 시메트릭한 행렬이라고 봐요. 그러면 A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크기 제곱을 먼저 써보면 되죠. 2분의 1에 각각을 다 제곱한 거 A11의 제곱 A12는 제곱한 게 두 개 있겠죠. 왜냐면 시메트릭하니까. 왜냐면 시메트릭하다는 말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서로 더하면 두 배 되는 거니까. 그리고 A22의 제곱. 그 말은 뭐냐면 A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의 그쵸? 2분의 1의 A11의 제곱 2배의 A12의 제곱 A22의 제곱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세컨이면 이 값은 내가 이 행렬을 요 행렬을 내가 이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런 컴포넌트를 갖고 다른 좌표계 이게 아니라 이런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다른 값을 갖는다 이렇게 프라임 값을 하지만 이 프라임 dek한 값이나 원래 있던 값이나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제곱해 가지고 가운데 거 1을 가운데 거에는 두 배를 해가지고 더하면 요 값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 2분의 1 곱해도 안 바뀌겠죠. 스퀘어 루트를 해도 안 바뀔 거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렇게 해서 노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적이라는 거는 크기라는 건 항상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이 2분의 1승. 이걸 우리가 내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도 벡터 할 때 벌써 했어요.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 f of x 근데 x는 뭐 예를 들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된 이런 함수들 혹은 공간 뭐 2차원 공간 위에서의 함수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 함수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f of x 요 내적 요게 바로 크기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크기의 제곱이 돼요. 그걸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요? a에서 b까지 f of x의 제곱을 dx 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표준 내적이라고 했죠. 스탠다드 인너 프로덕트라고 했어요. 이걸 표준 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준 내적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f of x하고 g라는 함수하고 이게 다 벡터 스페이스 V에 들어있으면 f하고 g가 전부 벡터 스페이스 V에 들어가 있으면 f하고 g의 내적을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되는 fg의 dx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죠. 크기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크기는 내적에서부터 정의되니까. 이게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 만족하는 걸 우리가 보인 적이 있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뭐냐면 6장의 선형대수였고요. 자, 이제부터는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6장도 되게 중요했는데 7장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챕터 7 고유값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이거 고유값 문제 하니까 야 이게 뭐지? 이게 영어로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에요.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챕터 6에서는요. 우리가 선형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을 다뤘죠. 그렇죠?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게 뭐였냐면 AX는 B였어요. 그죠? 이런 요 시스템을 다뤘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건 연립방정식, 우리 연립방정식을 본 거예요. 근데 챕터 7은요. 이제는 트랜스포머 매트릭스를 에서 오퍼레이터로 보는 거예요.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무슨 얘기냐면 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립방정식을 쳐다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행렬을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a에다가 x를 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y가 나왔다. 이 과정을 어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요새 초등학교 이런 거 안 배우는 건 모르겠네. 어떤 x라는 벡터를 집어넣으니까 a를 통과하면서 y라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y로 만든다.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내가 이제 2D상에 뭐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a를 이렇게 곱하면 a를 이렇게 시작 곱하면 ax가 되겠죠. 얘는 이제 y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식을 저렇게 적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행렬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쳐다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트레칭 혹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컨트랙션.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여기서 보다시피 길이도 요만했던 게 이렇게 증가하고 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우리 행렬을 곱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x랑 다른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행렬을 곱하면 뭐 당연히 다른 게 나올 테니까 그게 이제는 6장에서는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봤다면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는 거야. 내가 ax에다가 x에다가 뭘 곱하니까 y가 되는 건데 이 두 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길이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우리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회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얘는 길이를 여기서 요만큼 늘리고 회전을 요만큼 한 걸로 볼 수 있죠. 혹은 거꾸로 얘는 회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길이를 요만큼 늘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방향의 변화가 있고요. 길이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라고 해야 되나? 반사
변사, 대칭이라고 해야 되나? 대칭이라는 말이 더 낫죠. 대칭 이동, 리플렉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물리적으로는 보통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형이라고 치면은 x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던 게 물리적인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는 대칭은 일어나진 않죠. 리플렉션은 일어나지 않고 항상 길이 변화나 방향의 변화만 있어요. 하여튼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변화가 뭔지 방향 변화가 뭔지 혹은 대칭이 있는지 이걸 쳐다보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당연히 이해하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은 이제 이렇다 칩시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고유값 문제는 뭐냐? 고유값 문제라는 거는 고유값 문제라는 게 뭐냐? 고유값 문제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요거는 뭐냐면요. 먼저 사실 인트로덕션이니까 인트로덕션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아이겐밸류 프로그램은요 행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리니어 시스템에서 다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미분 오퍼레이터가 또 똑같은 고유값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건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풀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대수의 개념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익스텐션 되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이그젠플이 되겠죠. 하여튼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설명을 할게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요 이겁니다. 내가 x를 이렇게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특히 여러분들 역학에서는 아주 키입니다. 키. 아이겐밸류가 뭔지 설명을 안 했네. 이 아이겐이라는 게 뭐 독일어래요. 뭐 하나의 뭐 유일 뭐 하나의 이런 뜻이랍니다. 이 독일어를 나 사실 뭐 잘 모르니까 독일어로 하나의 이런 뜻이래 가지고 이걸 왜 독일어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독일 사람들이 먼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나? 하여튼 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a를 이렇게 아이고 어 ax를 이렇게 싹 넣으면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게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특별한 X 중에서 무진장 특별한 X가 하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 특별한 X는 X 스타라고 합시다. 이게 아이겐 벡터인데요. 얘는 A를 트랜스포즈 여기다가 A를 우리가 해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오, 신기하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벡터들은 내가 여기다 하고 a를 곱하면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어떤 특별한 벡터가 있어가지고 그놈은 a를 했더니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 물론 뭐 반대 ax가 이렇게 반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내가 여기 상수배하면 된다 이 말이지. 요런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 툴이 됩니다. 이거를 아이언밸류라고 이그젠플 하나 들어줘야 될 텐데 이게 전부 이그젠플이 하나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아이언밸류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이게 이 행렬에 의한 트랜스포메이션 바이 매트릭스 여기다 바이 매트릭스라고 쓸까요? 약간 지우고 by matrix matrix transformation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행렬에 의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 길이가 바뀌든지 방향이 바뀌든지 대칭이 되든지 이런데 여기는 보니까 방향 안 바뀌고 길이만 바뀌는 거야. 그럼 요 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트랜스포메이션을 볼 때 되게 좀 편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요 방향으로는 얘는 이렇게 늘리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게 하나 더 있다면
요거를 했더니 이 방향 하나가 더 있더라. 엑스스타가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엑스스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얘는 보니까 뭐 크기가 좀 줄어들더라. 그러면 요 방향으로 늘어나고 요 방향 줄어드는 게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었던 거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변환을 내 어떤 핵심 사항을 볼 수 있죠. 본안의 어떤 키 팩터를 볼 수 있지. 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 방향 줄어드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변형이 되고 x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수식화 한번 해봅시다. 수식화. 요거를 수식화를 해보면 우리가 a에다가 x를 딱 취하니까 x의 상수배가 되는 거예요. 상수배를 우리가 람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시작 씁시다. 이게 바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에요. 이게 바로 고유치 문제고요. 그리고 이때 요거를 만족하는 x 뭐 여기다 저기도 그림에도 스타를 했으니까 여기도 스타를 해볼까요? 여기서 한 x 스타가 뭐냐면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유 벡터. 그리고 여기서 하는 람다를 상수배가 되는 거. a에다가 x배를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다가 ax를 딱 취했더니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이 길이 변화율 얘를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이겐 밸류라고 해요. 우리말로 고유값.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입니다. 고유값 문제 클리어하죠? 엄청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벡터라는 거가 있는데 이 벡터는 내가 상수배를 하면 내가 이 벡터가 있는데 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면 보통은 방향도 바뀌고 길이도 바뀌고 뭐 대칭도 되고 하는데 여기 얘는 어떻게 된 게 요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거는 A가 특별한 게 아니라 X가 특별한 거죠. 이 A에 따라서 특별한 X가 존재해가지고 그 벡터들은 방향이 바뀌지 않고 길이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 벡터가 존재한다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입니다. 우리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이제 지금 다음 시간부터 다시 볼 텐데요. 이 몇 가지 프로퍼티를 요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AX가 이제 X 이렇게 씁시다. 람다 X 이렇게 쓰면은 여기 딱 보면 X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상수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A에 이게 만족하면은 요걸 suppose라고 쓸까요? if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A의 CX도 람다의 CX가 돼요. 그죠? 내가 이걸 하나를 이렇게 묶어 보세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거 되죠. 양변에 C를 곱하면 되니까 상수 C는 리얼 그냥 C는 리얼 넘버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쳐다보면 X가 아이겐밸류면 고유값이면 고유 벡터면 X의 상수배한 것도 고유 벡터죠. 그러니까 고유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겠죠? 유일하지 않은 거죠. 고유 벡터는 사실은 방향만 있는 거예요. 방향만. 왜냐하면 상수배를 해도 똑같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 1이 고유 벡터다 그러면 1, 1이 고유 벡터면 2, 2도 고유 벡터고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고유 벡터예요. 뭐 100도 고유 벡터고 그렇죠. 유니크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29번째 시간에는 이 고유값, 고유 벡터,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